오늘의 인문학 낭송 김주영 작가의 브런치 글과 함께합니다. 시대를 가르는 고독과 사색은 늘 영원한 빛이다. 3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가 전장에 나간 남편이 보고 싶어 편지라도 쓰고 싶었으나 그를 알지 못하는 여종이 9살 도련님 정몽주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간청을 했다. 그 어린 몽주 도련님이 편지에 담은 사색의 깊이를 보면 아름다운 일상이 나부껴야 하는 단 하나의 의미를 담을 수밖에, 그 어린 소년의 사색의 깊이를 느끼게 만드는 떨리는 서신을 보라. 구름은 모였다가 흩어지고 달은 찼다가 이지러질지라도 첩의 마음은 변치 않겠습니다. 닫은 봉투를 열고 한 말씀 더 보태나니 세상에는 병이 많다더니 이토록 간절한 마음이 바로 상사병이라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고려말 충신인 9살 정몽주가 꿈꾸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 정몽주라는 이름은 3번에 걸쳐서 부모님이 꾸었던 꿈에 의해 바뀌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꿈에서 본 몽란, 몽룡과 난초회였으며, 몽주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꾸었으며 주나라를 세운 주공이 자신의 집안으로 들어온 꿈을 꾸고 나서 지어진 이름이 바로 정몽주라고 지어진 것이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년이 아닌 6년이라는 남다른 심효살이를 하였고, 그렇게 멈추게 한 긴 시간 속에 천재성을 가진 그의 능력에 탄탄한 미래를 설계하는 학문의 실천을 하며 경전을 통해 성찰하는 공부와 탐구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멈춘 시간이란 모든 게 멈추거나 정지하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사색을 통해 생산적인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아끼던 후배 정도전이 그를 따라 실천하는 첫 번째가 되는 심효살이 3년을 할 때에도 구하기 힘든 맹자 서적을 구해 마음과 진심으로 선물하기도 했다. 시대적 끝의 종말은 어찌 되었든 그들의 사상은 서로를 비추었고 서로를 간절히 바라보며 성장했다. 형과 아우의 마음으로 좋은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했으며 겸손함으로 공손히 대하는 정도전에게 정몽주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예로부터 뜻이 통하는 사람은 나이를 떠나 진정한 벗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꿈을 꾼다. 잠을 자며 꾸는 꿈, 그리고 미래를 희망하며 가지는 꿈.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오늘 내 시간과 순간을 꿈꾸며 사는 일이다. 자신의 일상과 내 하루에서 잠들지 않는 살아있는 시간을 보내며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 나의 하루가 지성과의 대화를 자기 삶으로 이끌어 실천의 빛으로 물들어야 한다.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실천하는지, 무엇을 말하며 사는지 진정 그대가 바라보고 함께 보내는 그 한 사람이 당신은 있는가?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당신은 자신만의 잠을 자고 있는가? 장미 가시에 찔려 죽은 시인으로 알려진 릴케는 죽기 1년 전 그답게 시를 써서 유언장을 만들었다. 그가 자신의 비문을 위해
직접 쓴 시를 그의 삶의 감정이입을 해서 새롭게 번역해서 소개한다. 내가 사랑하는 장미여, 오 나를 지키는 순수한 모순이여, 그 수북한 눈꺼풀 아래에서 누구의 잠도 되지 않겠다는 갈망이여.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삶을 추구하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느껴지는 아름다운 글이다. 물론 그의 삶도 고독했으며 누구보다 높고 쓸쓸했다. 하지만 사는 내내 포기하지 않고 무엇을 시작하든 끝을 보았다. 그를 이끈 힘은 어려움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었다. 우리는 모두 어려움을 사랑하고 지혜롭게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도움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 고통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고통은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처할수록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기쁨, 행복, 꿈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스스로 잡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에서의 삶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라 고통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다. 삶은 우리를 끝없이 괴롭힌다. 이제 겨우 고생을 끝내고 숨 좀 쉬며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탈출구가 없는 지독한 병을 주고 배우고 또 배우지만 결국에는 무의미한 삶이 되는 건 아닐까? 끊임없이 불안에 떨게 한다. 그래도 살아야 하는데, 나도 좀 살아봐야 할 텐데, 자꾸만 고독은 깊어지고 희망의 수위는 얕아진다. 당신의 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타인의 삶을 위해 눈을 감고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삶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자신의 삶이 보인다. 물론 힘들고 괴롭고 때론 이탈한 자신의 삶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모두가 걷는 길을 무작정 걸어가면 최소한 외롭진 않으니까. 하지만 모두가 걸어가는 그 길에는 당신의 삶이 없다. 늘 자신의 문제를 가슴에 담고 살자. 그 고통과 아픔을 순결하도록 치열하게 견딘 릴케는 이렇게 짧게 조언하며 당신을 응원한다.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를 안고 오늘 하루를 살게 된다면 당신은 그리 멀지 않은 어느 날 현명한 대답을 지니고 살게 될 것이다. 당신을 괴롭힌 가장 힘들었던 나날이 당신을 웃게 할 가장 아름다운 내일을 만든다. 2022년 2월 김종원 작가.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아이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 달력 3월 22일. 진정한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혼자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천재라고 부르는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달콤함을 즐기게 하라. 인문학 달력 3월 22일. 진정한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혼자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천재라고 부르는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달콤함을 즐기게 하라.